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인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퍼지기 시작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풀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방역당국이 다시 사적 모임을 제한했습니다. 교회 예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에 힘써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제35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팬데믹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인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퍼지기 시작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첫 감염 사례는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의 한 교회 목사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학술 세미나 참석차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가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지인 A씨의 차를 이용했지만 역학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인 A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식당과 마트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또 A씨의 가족들이 해당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교인 78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일 기준 오미크론 확진자는 목사 부부와 아들, 지인 A씨 등 6명이며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명입니다. 해당 교회에서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발생하면서 오미크론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적 검사하는 한편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목사 부부에 대해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교회 측은 폐를 끼치게 되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며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더 이상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풀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방역당국이 다시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제한하고 방역 패스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교회 예배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의료 여력이 감소하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 등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결국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적 모임은 다시 강화됩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됩니다.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적 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 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방역 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 강화가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시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예배당의 50%까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며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하거나 예배 후 식사를 하는 건 계속 금지됩니다. 구역 예배나 성경 공부와 같은 소모임은 사적 모임 제한에 적용을 받아 접종 완료자로만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교회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 교회들의 자체적인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에 힘써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제35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즈음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1987년 제정된 NCCK 인권상은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인권상을 수여해왔습니다. 올해 NCCK 인권상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수상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지난 2011년 1월 33개 단체가 연대에 출범한 조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평등 행진, 평등 버스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누구도 장애로부터 피해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자녀 중에 누가 성소수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면 저한테 고백하지 않거든요. NCCK에서 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준 이상 기억하면서 좀 아까 그 증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서는 NCCK 인권상을 수상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향한 축하와 지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제정연대 여러분에게 인권상을 주게 된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단체로서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NCCK는 시상식에 앞서 인권센터 주관으로 2021 인권주간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NCCK 인권센터는 2021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에서 한국교회는 차별과 혐오의 고리를 끊어내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오늘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한반도 통일기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강석 우리민족교류협회 총재는 설교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 위에 한반도 번영의 길이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2부 순서로 진행된 한미지도자 한반도 평화포럼에선 주한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 미군사령부에서 군종 실장으로 재직 중인 김철우 대령에게 한반도 평화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10개가 어제 극장 개봉하면서 관객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어제 지역 목회자 부부 단체 관람을 진행하는 등 지역별로 극장가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깨움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또 가족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10개는 상업 영화에 밀려서 개봉관 확보가 쉽지 않은데도 서울, 용산, 잠실, 경기도 일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충청, 광주 등 전국 110여 개 상영관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원크라이가 내년 첫날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6회째를 맞이한 원크라이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추월해 12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성진, 고명진, 한기채, 김병삼 목사 등이 기도회 강사로 나섭니다. 원크라이 조직위원장 황덕영 목사는 대통령 선거 등 중대사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해를 기도로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이 어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상대 신임 대표회장은 목회자들의 연합과 나눔에 집중하겠다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출발점으로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처럼 반평화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이후 크고 작은 분쟁이 멈추지 않았지만 전면전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당사자였던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써 왔지만 큰 결실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이 실제적 핵 보유국이 되면서부터 한반도의 평화 협상은 강대국 간 국익이 충돌되는 국제 질서에 더욱 깊이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평화 유지를 위해 5차례의 정상급 합의가 있었습니다. 2번은 보수 정권을 통해 이루어졌고 3번은 진보 정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의 평화 공존과 평화적인 통일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는 것이 역사적 공감대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휴전협정 7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남한에 있는 370여 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5월 20일 하원 27명의 서명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영국 하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민주당 174명을 비롯해서 186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미 중 4국의 협의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중국도 원칙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의 기본을 약화시킨다라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염려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잊은 기우일 뿐입니다. 물론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를 성큼 가져다주는 만능 기제일 수는 없습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봄이라 일컬어졌던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는 불씨가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평화 프로세스는 살아나야 합니다. 평화 프로세스는 때를 가리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넘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신대학교가 김경윤 신임 총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울산과 경남 지역 교계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고 모두에게 따뜻한 연말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광신대학교는 제8대 총장인 김경윤 신임 총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경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정통 보수신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든든히 뿌리내린 광신대학교가
더 흔들림이 없이 선지 학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윤 신임 총장은 목포 창조교회를 담임하며 광신대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스토리가 있는 세대통합 경건훈련 등의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울산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점등식에는 울주군 기독교계 인사와 이선호 울주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우리 울주 군민과 울산 시민들 모두에게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창원 기독교연합회와 마산 기독교연합회가 창원 시민과 함께하는 2021 성탄트리 점등식과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2021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성탄트리가 우리 창원 지역을 넘어서 우리 경남 전역에 또 우리 나라 곳곳에 우리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